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화창하던 지난 주말 저는 김포 대명항을 찾았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모르지만 욕설 논란으로 말이 많던 곳이죠. 또 하필이면 그맘때 금어기를 맞으면 텅 빈 시장의 모습에 망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꽃게 금어기가 풀리고 다시 시즌을 맞은 지금 대명항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함께 구경하시죠. 대명항 업한장 앞엔 이런 작은 장터가 열립니다. 이런 소소한 농작물부터 시작해서 강화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도 많이 나옵니다. 또 먹음직스러운 과일들도 나오고 텃밭에서 따온 이런 아기자기한 품목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럼 목적지인 업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입구부터 북적거리는 분위기네요. 매년 이맘때면 대명항을 가득 채우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금어기가 갓 풀린 꽃게죠. 여름 내 볼 수 없던 꽃게가 점포마다 한가득입니다. 그리고 그 꽃게를 사러 온 사람들로 시장은 북새통을 이루게 되죠. 덕분에 대명항은 그야말로 온통 개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맘때 꽃게에 열광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왜 저렴하냐? 금어기 직후엔 엄청난 물량의 해꽃게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때는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의 낮은 시세가 형성되는데요. 늘 말하지만 싼 가격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엔 흔히 뻥게라 불리는 살이 없는 꽃게나 물렁게라 부르는 탈피 직후의 게가 많거든요. 이거 2만원 2만원. 몸통에 살이 가득 찬 그런 꽃게를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대신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찜으로 먹기엔 살이 좀 빈약하지만 탕으로 먹기엔 뭐 큰 문제 없죠. 또 껍질이 약해 간장게장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무쳐서 바로 먹는 양념게장에는 쓰기도 먹기도 좋습니다. 살만 쭉 짜서 무침을 할 수도 있고 꽃게를 회로 먹는 것도 바로 지금 시기죠. 이렇게 수산물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조리법을 매칭하면 더 맛있게, 더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꽃게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너무 무분별하게 잡아들인다는 건데요. 물론 여름 내내 조업을 못 나갔던 어업인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만 지금은 상품성 낮은 꽃게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껍질이 연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개체도 많죠. 실제로 상품 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솔직한 심정이 이럴 거면 금어기를 더 늘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나요? 물렁한 게를 잔뜩 잡아다가 헐값에 팔고 폐기하느니 조금 더 여물길 기다렸다가 좋은 물건 제값에 파는 게. 어쨌든 꽃게 덕에 간만에 시장이 활기를 띠네요. 예전에 설명한 적 있는데 여름엔 조업을 쉬는 어선이 많아 시장이 한산해집니다. 특히 직접 잡아다가 판매를 하는 소래포구의 난전시장과 이곳 대명항이 그렇죠. 소래포구 난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꽃게와 젖새우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꽃게의 금어기죠. 8월 20일까지는 메인 품목인 꽃게를 어획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7월 한 달간은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이기도 하죠. 세목망이란 말 그대로 그물코가 아주 미세한 그물을 얘기하는데요. 모기장 그물로도 불리는 세목망으로는 주로 멸치, 젖새우 등 소형 어종을 잡습니다. 이 세목망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런 작은 젖새우를 잡을 수가 없죠. 결국 지금은 가장 메인인 꽃게와 젖새우를 모두 잡을 수 없는 기간인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고기들을 잡으려니 딱히 많이 잡히질 않는 시기고요. 어설프게 배를 띄워봐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소래난전은 직접 잡아온 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곳인데 어선이 안 나간다? 점포들도 문을 안 여는 게 당연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꽃게 금어기가 풀리는 8월 20일까지는 원래 난전이 텅텅 빕니다. 난전에 상인들이 없는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근데 매년 여름이면 텅 빈 점포가 많은 시장에 와서 큰일 났다, 텅텅 비었다 라고 하는 영상들이 잔뜩 올라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 인근의 연안부두와 비교를 합니다. 소래 대명항은 팔이 날리는데 여기는 인산이네, 왜일까? 라고요. 왜긴요, 저 두 시장이 장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타지에서 올라온 수산물과 양식어종이 위주인 연안부두는 애초에 이 시장들과 특성이 전혀 다릅니다. 즉 이들을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꽃게와 더불어 대명항을 먹여 살리는 품목이 있으니 바로 젖새우입니다. 김장철이 되면 이번엔 김장용 새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되죠. 생새우를 구입할 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소금에 버무려 줍니다. 신선한 젖새우는 무쳐서 먹어도 좋고 찌개나 전으로 먹어도 맛이 좋아요. 선별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선도도 아주 좋습니다. 생새우 외에 담가진 젓갈들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오젓과 김장용 추젓이고요. 또한 새우젓뿐만 아니라 말린 새우도 인기죠. 국물 내기에도 좋고 볶아서 반찬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건새우도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꽤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새우, 보리새우, 참새우 등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죠. 대명항에선 이렇게 다양한 새우와 새우 가공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우와 꽃게가 거래 품목의 거의 대부분이니 이들의 조업이 불과 한 7, 8월은 시장이 한산할 수밖에요. 물론 젓갈용 새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 바구니에 담긴 건 자연산 대하입니다. 가을을 맞아 햇 대하가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선도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데 아직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여기도 대하가 있는데 이건 암수를 분류해놨네요. 먼저 왼쪽 바구니에 담긴 작고 노르스름한 건 수컷입니다. 그럼 이건 암컷이겠죠? 붉으스름하고 크기도 더 큽니다. 같은 3만원의 선도도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큼직한 암컷을 고르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대하 사촌인 중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렴하고 맛있는 새우인데 요리용으로 쓰기엔 너무 작네요. 이런 건 갈아서 새우젓 대신 김장에 쓰입니다. 흰다리 새우들도 있습니다. 이거 대명항의 유일한 양식 품목이죠. 이 인근에 흰다리 새우 양식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또 뭐가 있나 계속 둘러봅니다. 복어들도 보이네요. 왼쪽은 까치복이고 오른쪽 자잘한 건 자주복의 새끼입니다. 표준명 복섬이 아니죠. 이쪽에선 이걸 쫄복이라고 불러요. 제철 맞은 전어들도 선어, 활어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전어는 매주 볼 때마다 점점 씨알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이젠 정말 고소하게 맛이 잘 들었을 듯 합니다. 아직 안 드셨다면 이번 주말엔 고소한 전어회 한 접시 어떠세요? 대명항은 자연산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 서해안의 어종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역색이 강한 생선들이 많거든요. 우선 민어과 어종들이 꽤나 다양합니다. 이런 부새부터 시작해서 수조기, 참조기, 민어 등이 이에 해당되죠. 여기도 큰 사이즈의 민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직 이렇게 만삭인 남민어들이 많은 걸 감안하면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이진 않네요. 여기도 10kg이 넘는 민어가 보이는데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역시 같이 놓인 이 상어네요. 아마도 무태상어의 새끼로 추정됩니다. 이따금씩 해수욕장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 상어요. 크게는 3m 이상 자라는데 드물지만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는 종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딘가 눈빛이 좀... 네 눈깔이 더 이상해. 그치? 이제 민어도 끝물이라니 여름이 저무는 게 실감나네요.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생선이죠. 웅어입니다. 주로 산란철인 봄에 강 하구 기수역으로 올라와 잡히는 생선이죠. 한강 하구인 김포 강화 일대가 주요 산지입니다. 주로 뼈째 썰어 먹는데 지금은 뼈가 단단합니다. 번거로워도 포를 뜨는 게 더 낫죠. 또 갯벌이 발달한 특성상 서대류 생선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한무더기 잔뜩 보이네요. 서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용서대란 종입니다. 크기가 아주 크고 이렇게 얻어 터진 것처럼 배에 붉은기가 돌죠. 그 외에 참서대나 노란각시 서대 등도 자주 보이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손질된 것도 있습니다. 가격도 꽤나 헐하죠. 횟감은 아니지만 구이나 조림에 쓰긴 충분합니다. 서대류는 서남해안에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동해안을 비롯한 국내 전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뻘바닥 지형을 선호하는 탓에 주로 서해안에서 많이 보이죠. 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생선 중 하나죠. 회부터 구이, 조림까지 사시사철 맛있는 발방미인 생선입니다. 이건 작아도 달큰한 맛이 매력적인 반원잎 꼴뚜기입니다. 살짝 데쳐 먹어도 좋고 이렇게 싱싱한 건 회로 먹어도 좋죠. 꽃게밖에 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구경거리가 많았습니다. 여기도 미리 떠놓은 포장회를 판매하는 집들이 있는데 이런 건 이왕이면 오후보단 오전에 금방 떠놓은 걸 사는 게 좋겠죠? 포장회 가격은 이렇게 저렴한 편이라서 가성비는 좋습니다. 주로 제철횟감을 쓰는데 집집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보셔도 좋고요. 어우, 저 하나 뜨면은... 이 정도면 구경은 다 했으니 저도 필요한 걸 구입해야겠네요. 오늘은 저도 꽃게를 조금 살 겁니다. 그럼 다들 궁금해하실 요즘 대명항의 꽃게 시세입니다. 가장 작고 살이 약한 건 kg당 10,000원씩이네요. 그보다 조금 더 살이 좋은 건 kg당 15,000원. 가장 크고 좋은 것들은 20,000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대략 뭐 이 정도 가격인데 더 싼 것도 있고 죽은 것은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가장 싸구려 꽃게입니다. 아, 여기서 찾았습니다. 키로에 단돈 5,000원짜리 활꽃게입니다. 이 집에서 구입해야겠네요.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네, 그러셔야 돼요. 이게 근데 잘 맞으셔야 돼요. 아, 예. 혹시 조금만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나 끓여요? 한 1kg 정도만 제일 말랑한 걸 조금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면서 제일 싸구려 물렁게를 사고 있는 엉터리 생선 선생입니다. 1kg에 6마리나 올라가네요. 이렇게 다리도 떨어지고 축 늘어진 꽃게를 5,000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꽃게는 다 구입했네요. 가을 품목들이 들어선 대명항 수산시장 구경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개판이 따로 없었네요. 꽃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꽃게만큼이나 사람도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참, 그리고 점심시간 대명항은 교통지옥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호떡 영상을 빼놓을 뻔했네요. 한 달 만에 만나 반가운 호떡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바야흐로 호떡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